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항상 위기가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세어 28년차 주식을 하는데 20대 30대는 뭔 위기인지도 몰랐어요. 돈세어는 배짱이 셉니다. 돈세어 스타일을 보면 간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돈세어도 요새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30대 20대는 한번 쓰러져도 일어나면 되는데 이제는 직장도 없고 정말 내 자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욕심도 안 내고 우상향으로 무난하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시장이 투자라는 세계가 항상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공포에 빠지게 하고 뭔 놈의 위기가 많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코로나 돈세형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주식은 그냥 바닥으로 내려 박았고요. 무난하게 돈 버는지 알았더니 또 그 뒤에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최근에 또 위기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만 하면 좋은데 또 러시아가 핵을 쏜다고 합니다. 핵만 생각하면 진짜 핵 쓰면 모든 금융시장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또 위기는 뭡니까? 미국의 국가부도. 아니 미국이 메인인데 미국이 국가부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데 또 그때는 엄청나게 공포였어요. 러시아가 핵 쏠까봐 쫄고 코로나가 발생해 비행기가 다 안 날아다니고 공장이 멈춰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구석에서 있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근의 위기는 뭡니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온답니다. 중국의 1위 회사가 디폴트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 중국만 보면은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주식도 빠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또 기억이 나네요. 돈세형이 30대인가? 이라크 전쟁이 났습니다. 돈세형 그때 미리 전쟁 날 줄 알고 저는 현금화를 다 시켰었어요. 돈세형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그냥 무식하게 투자했던 건 아니에요. 돈세형이 영악합니다. 30대 돼도 저는 그때 일단 다 팔자. 왜냐면 그때 이라크 전쟁을 어느 정도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돈세형은 현금을 다 만들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날 지수가 한 30% 빠졌을 때 매수를 했어요. 대성공했죠. 그러니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이번 중국 부동산 위기 이야기를 여러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이라크 전쟁, 코로나, 그리고 국가 부도, 미국의 국가 부도 여러 가지 있죠. 이번에는 중국 부동산 위기인데 과거의 위기에 비하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뭣도 아닙니다. 그렇게 쫄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 핵 쏜다고 뻥뻥 거릴 때도 엄청 무서웠어요. 몇 번을 잠을 못 잤을 때도 있었어요. 돈세형이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 그런 위기는, 대외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하늘이 내린 부자 되는 기회였다 이겁니다. 멍하게 쫄고 공포에만 빠져 있으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어찌해야 되냐? 돈세형이 30대도 한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 기회를 보려면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나는 현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다. 이번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분명히 또 하늘이 내린 기회일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목도 미리미리 공부해서 선정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 매우 좋은 싼 가격이 왔을 때 5종목을 노려서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기획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서 준비하면 마음 편히 공포가 왔다 해도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작전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식 투자하는 주린이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전쟁 준비를 하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이번 기회는 또 반복적인 하늘이 내린 부자가 내는 기회일 겁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나쁜지 일단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적을 한번 알아봅시다. 위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 부동산 위기, 금융권에 불똥을 띈다. 중국판 리먼 사태, 무려 리먼 사태 알기나 하십니까? 돈세형이 30대 초반에 어설픈 실력으로 5천만 원 갖고 20억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신감이 넘쳐서 까불다가 리먼 사태를 우습게 생각하고 20억이 1억이 되더라고요. 1년 만에. 리먼 사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코로나, 리먼 사태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몸으로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중국이 리먼 사태하고 비교합니까? 니들이 깜이 되니? 니들이 미국이야? 까불지 마. 그냥 니들은 중국이야.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이해합니까? 리먼 사태에 깜이 안 되는 걸 어디서 기자들이 붙이냐 이겁니다.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같습니까? 니들 리먼 사태 당해봤니? 20억 잃어봤니? 안 잃어봤잖아. 제가 평가를 할 때 깜이 안 된다. 이번 하락이 중국 부동산 때문에 빠진 거 맞아요. 그러나 리먼과 비교하기에는 깜이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헝다가 21년도에 이런 분위기로 발생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2달, 3개월 정도 하락하다가 그냥 언제 그랬던 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악재라는 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부도 지금 생각이나 납니까? 그리고 러시아 핵 쏜다? 지금 러시아 핵 쏘던지 말던지 합니다. 모든 게 코로나 어쩌라고. 지금 뭐 코로나 걸리던지 말던지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대형 악재, 대외적인 악재는 시간이 해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지? 언제 그랬지? 하면서 서서히 악재는 소멸됩니다. 악재도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할 거다. 이번은 비구이 위안이라는 1위 회사예요. 이건 2위 회사고 비구이 위안이 1위라서 좀 되게 공포로 몰아가는데 어찌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봅니다. 또 여기서 자금을 운용하는 여기도 연동돼서 위험하다고 한 위기는 맞은 것 같아요. 중국을 미국보다 까면 안 되지만 중국이 2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대외적인 이런 수출도 2위일 겁니다. 그러니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보다 리먼 사태보단 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쫄지 마라. 리먼 사태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돈세형이 20억을 날렸을 때 왜 날렸냐? 주식수를 못 지켰거든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30대 초반에 무서운 게 있었겠습니까? 5천만 원고 20억을 만들었는데 그러니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세형 사실 왜 망했냐면 그때 빠질 때 더 샀습니다. 더 돈을 땡겨서 더 샀어요. 위기 관리를 할 때 금융 위기를 우습게 보고 위기 관리 안 해요. 위기 관리를 안 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위기는 맞아요. 그러나 위기 관리를 하면서 좋은 타점 때 주식수를 지키고 기회가 되면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21년 헝다그룹인데요. 또 헝다그룹이 미국에 파산보호 시청을 했답니다. 위기가 또 더 온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벌써 21년도에 이 헝다는 위기가 넘어갔어요. 비구이 위안이 문제인데 디폴트 위기랍니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너무 뻥뻥거리는 게 좀 있어요. 막 때려짓고. 제가 보기에는 비구이 위안도 헝다그룹보다는 더 큰 회사고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악재는 맞지만 헝다그룹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지 이 악재가 주식도 좀 뽕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재는 소멸되고 잊어요. 인간이라는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잊어. 얼마 전에 국가부도 러시아 핵 쏘는 거 코로나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공포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렇게 공포는 사라지고 악재는 소멸한다. 이거는 제 28년 경험입니다. 중국 경제 붕괴 공포 더 커졌다. 공포는 있지만 시간이 해결한다. 중국 경제 되살아날 기미가 없다. 안 살아나면 좋겠어요. 투자가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안 살아나면 좋겠고 다만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가 부도가 나니 이런 거보다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악재로만 안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에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뭐가 부도가 나가면 우리도 타격이 있죠. 서서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서서히 망하는 게 대한민국엔 매우 유리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1시간 또 떠들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죠. 서서히 무너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 급격히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여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 어느 정도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 매우 강합니다.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틀어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인물은 시주석이에요. 시진핑이라고 하죠. 이분이 매우 독재예요. 이 독재자는 언젠가 망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시주석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네가 너무 강대국이 되면 우리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시진핑 잘하고 있는데 한 방에 망하면 안 돼. 서서히 무너지면 땡큐야. 저는 시진핑을 매우 싫어하지만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독재를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시주석이 해결할 겁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작전을 짜고 있겠죠. 헝다 사태도 저는 봤어요.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시주석이 할 겁니다. 어찌했냐? 시간으로 해결하고 독재로 해결한다. 그만큼 강력한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발표를 중단한 중국. 이렇게 중국 정부는 독재를 하고 있고 언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틀어막습니다. 중국 실업률이 왜 나빠졌을까요? 시진핑의 독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어느 정도 다 철수했어요. LG 철수하고 삼성 철수하고 현대도 철수하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는 왜 하느냐? 중국이 서서히 무너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많은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게 큰 여파는 별로 없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많은 이전을 했어요. 이 중국 것들이 우리 물건 별로 안 사줍니다. 완제품은 별로 안 사줘요. 중간재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무너진다 해도 우리나라 사실 큰 여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럽과 특히나 미국이 중요해요. 오늘 윤석열 정부 미국인가 어디 갔죠? 그러니 미국과 유럽이 중요하고 중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이번 사태는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번 위기는 하늘이 내린 매수 타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집값 20% 이상 폭락, 중국판 리먼사 대단합니다. 이런 뉴스 보면 뭐 중국이 절단 날 것 같고 중국이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공산당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집값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또 깊게 들어가면 대한민국도 부채 많아요. 그러면 끝없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만 국가라는 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악재만 보시면 끝없이 공포가 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 펀드 같은 거 톤세영이 1년 전, 2년 전부터 중국에 투자하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제 지인들한테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미래에셋의 증권에 다니는 내 친구가 있는데 중국 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판 싸웠는데 20년 한 금융 전문가가 세상이 너 안 보이냐? 중국이 무너질 게 안 보인다면 너는 주식 공부나 세계경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중국은 서서히 무너지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국 주식 선전하지 좀 마. 근데 박현주 회장이 시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박현주도 인전 그 총기가 좀 줄은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입니다. 세계 경제는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야 되고 물가 상승도 봐야 되고 이번에 또 중국 부동산 위기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한다고 좋은 조건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해결합니다. 모든 게 시간이 해결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부도가 나도 내가 망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력만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게 인생이에요.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공포를 이기고 이번 기회를 22년 10월 달보다는 좋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인데요. 올해 한 소폭이지만 좀 올랐다가 지금 한 달 세게 거의 2달 조정 받았는데 만약에 중국발 악재가 대형 악재가 돼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 내린 매수 타임입니다. 이 정도가.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은 하늘이 내린 기회고 지금 물려있는 분은 버텨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바보 같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난 바보야. 나 바보야. 그래. 내 당해줄게. 난 그런데 바보라. 안 팔아. 나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세상이 오지 않겠니? 하면서 나 이때 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투자가 부자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경제학자들 돈세형보다 주식 못해요. 그 사람들이 돈세형 투자를 보면 참 무식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는 그냥 세상 이치를 알고요. 투자를 28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전 경험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단순 무식하고 이 바보 같은 투자가 성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때 불나방이 돼서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이때 매수를 해서 불나방이 들어올 때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돈세형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불나방. 불나방이 들어올 때 매도를 해야 되고 불나방이 근처에 안 올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타이밍인가요? 기회죠. 모두 다 관심이 없고 주식에 관심 없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최고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자의 심장으로 매수를 한다. 사자의 심장도 많이 약해졌지만 철저하게 군사작전처럼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한다면 사자의 심장이 되어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세형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인데요.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많이 올랐고요. 지금 한 달 조정 받았는데 최악의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연준 금리가 내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해도 여기가 바닥일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발 악재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 적당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중국발 악재로 하락을 한다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의 바탕은 연준 금리가 끝마무리가 됐어요. 5.5죠. 올해 잘하면 5.5가 이번 7월달 조정 받은 0.25 상승한 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쭉 가다가 24년부터는 틀려집니다. 24년 봄부터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금융 장세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금융 장세 때까지 돈이 넘칠 때까지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치는 그겁니다. 2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이고 24년 봄부터 금리가 급격히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년 봄까지만 버티면 아주 편한 상승 추세를 타는 아주 편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매우 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꺾이면 역전될 거예요. 그러니 원달러 환율을 잘 지켜보시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대가 내려갈 거예요. 그 신호가 온다면 주식은 편안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은 안 좋아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왔다고 합시다.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중국 부동산 위기로 더 하락을 한다. 하늘이 내린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돈세형이 매수를 준비하는 종목은 L전자 우선주. L전자 우선주는 왜 그러냐? 자율주행차 전장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L전자가 실적이 이런 불경기에 실적이 좋아요. 자율주행 전장 섹터가 매출에 12% 넘었고 매출에 2, 3년에는 20%가 넘을 거예요. 그때 주식이 안 가겠습니까? 이런 악재 때문에 L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시고 저가 분할 매수하시면 성공하겠다. 두 번째는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은 왜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냐? LX세미콘은 미래 자동차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올 때가 됐어요. 또 다른 먹거리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LX세미콘 결국엔 경기 좋아지면 반도체 턴합니다. 그러니 LX세미콘 악재일 때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LG이노텍도 거의 최저점인데 애플카와 현업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애플카가 26년에서 27년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27년까지 기다리면 LG이노텍 40만원, 50만원 갈 게 뻔합니다. 두산은 애매한데 왜냐? 두산이 남들 하락할 때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발 악재로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했을 때는 두산을 매수하시면 좋아요. 두산은 로봇, 신원전, 반도체, 수소에너지 섹터를 골고루 하고 있는데 다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하나 찝었는데 텔레치스예요. 돈세형이 전략 매도 했는데 많은 이익을 내고 전략 매도 했죠. 24,000원대 전략 매도를 했는데 지금 2만원대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텔레치스 적극 추천합니다. 돈세형도 지금 현금이 좀 딸려서 텔레치스를 째려보고만 있지만 텔레치스 분명히 크게 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삼성과 현대차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치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5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돈세형 스타일의 5종목이고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 돈세형 종목도 공부하시고 다른 종목도 이렇게 다른 종목도 많을 거예요. 좋은 종목이. 그러니 돈세형처럼 매수를 할 종목을 준비하라 이거죠.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얼마에 살 건지 준비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중국발 부동산 위기를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고 종목 공부를 하시고 3개나 5개를 선정한 뒤에 매수 타점까지 공부해놨다가 기계처럼 하락을 했을 때 사자의 가슴이 되어 매수하시면 성공합니다. 가자! 백업!